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요. 근로시간, 노동시간하고 과연 휴게시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 구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근로시간이 인정되고 불인정되는 판례. 세 번째는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나누어서 줘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 네 번째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한 휴게 시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휴게 시간과 근로 시간을 구분하는 거 참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로 시간, 노동 시간, 그 다음에 휴게 시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여기서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는요, 사용자, 즉 사업주, 사장님으로부터 우리 근로자, 노동자가 지휘 감독, 지휘 명령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 실제 작업 시간이나 근로자, 노동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내가 이렇게 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든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손님이 들어와서 내가 바로 반응을 해서 바로 서빙을 한다든가 또 안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은 어떤 거냐? 휴게 시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 명령에서 벗어나 있는 거.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음식점들 같은 데 보시면 아예 점심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래서 아예 닫아놓고 그냥 그 시간에 문을 안 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휴게 시간으로 오로지 인정을 받으려면 공간을 아예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근로자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사업장으로부터 뭐 완전히 벗어나서 뭘 하든지 상관없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 휴게 시간에 뭐 점심때에 맞춰서 점심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만약에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점심시간에 내가 뭐 밥을 여기서 먹던 저기 나가서 먹던 사 먹던 거는 오로지 내 시간으로 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그 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오로지 근로자 노동자가 사업주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지휘 통제를 받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근로시간, 노동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혹은 불인정이 된 그런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기시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뭐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있거나 쉬고 있을 때 손님이 들어와서 내가 바로 서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은 근로시간, 대기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보는 경우가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되면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고요. 단지 그냥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갔다면 그거는 이제 불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식이라든가 뭐 노무 제공, 근로 제공이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구성원들끼리 사기 진작을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회식을 했다든가 뭐 여행을 갔다 이런 것들은 근로 시간으로 불인정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시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있죠. 반드시 이 교육은 이수해라. 사업자가 이렇게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접대. 뭐 이런 경우들도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업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고 업무 수행과 관련을 해서 제3자한테 이렇게 접대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근로시간, 노동시간으로 인정을 받은 판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은 그리고 불인정받은 그런 판례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 휴게 시간을 그러면 나눠서 분할해서 주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것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다입니다. 가능은 하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근무 환경이나 작업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뭐 30분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합리하게 나눠서 줬다 그러면 이거는 또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좀 강한 그런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참고적으로 근로시간, 노동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 시간을 주어지게 돼 있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시간이면 이제 그래서 1시간을 주어지고, 뭐 흔히들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때 그거를 우리가 휴게 시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그 시간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연소자라고 하면요, 15세에서 18세 그런 어떤 청소년을 얘기하고요. 자, 우선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까지를 법적으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연소자와 임산부의 연장 근로를 더 제한하죠. 위에서 말씀드린 거 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15세에서 18세까지의 미만의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7시간 그리고 일주에 35시간 이내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자, 아까 일반인들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까지인데 15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내에서 근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와 합의를 했을 때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연장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한도가 거기까지다. 근로자와 합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임신 중인 여성, 그러니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연장 근무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산 1년 이내의 여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으로 따지면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근로시간과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지, 그 다음에 판례가 인정을 했는지 불인정했는지, 그 다음에 연소자, 그 다음에 임산부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휴게시간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다툼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유념하시고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